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주식시장이 조금 깊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표현이 제 귀에 계속 걸립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주식시장이 한 1% 정도 하락하면 폭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은 공포 심리, 두려워하는 분위기, 이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지금 시장에서 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주식 시장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요, 수익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와 달리, 올해 2021년 1월 당시 초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SNS, 지역 카페, 여러 가지 카페 등등, 올라와 있는 글들을 쭉 보다 보면요. 주식 시장에서 무슨 전쟁 한판 벌어진 것 같아요. 대폭락장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식의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2021년 증시는 폭락장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장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자, 올해 종합주가 지수는 한 5%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6% 상승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건 주가 지수 이야기고, 대부분의 개인은 힘든 시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게 되면은 소형업종 지수가 올해 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대략 한 14% 내지 15% 플러스 상승 중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런데 수익을 많이 낸 투자자들의 특징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실 나서, 아이고, 나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한편, 수익이 났을 때 이야기하신 분들, 자랑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때, 그래도 조금 hun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의외의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주식시장이 그 이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쭉 기간 조정 들어가고 이러한 현상이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 그리고 스몰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니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바처럼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은근히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 올해 손실이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무엇이 작은 증시 하락을 대폭락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리를 뒤흔들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뇌동매매에 의한 증시 고가권에서의 매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마 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멋진 용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내 원금 최고점의 법칙. 요 두 가지 심리가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뇌동매매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1월에 매우 강하게 나타났죠. 자, 올해 1월에 어땠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 사지 못하면 내가 인생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포모 증후군에 휩싸여서 정말 그때 당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간 비대면 증권 계좌 거래 수가 그 계좌 개설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때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그때 당시 1월 11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래대금과 변동성이 폭발한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제가 경고성 증시 토크를 자주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군중심리가 너무 과열됐다. 이거 너무 쏠림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뇌동 매매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당장 사야 돼라는 분위기로 매수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손실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실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 이 손실 규모가 커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패배자가 된 듯한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요즘 보게 되면요. 올해 초에 그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게 사려고 했던 투자자분들이 현대차, 삼성전자 매도하느라 지금 바쁩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이 조금만 밀려도 뭔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만들어지신 분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플러스 수익. 자, 올해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고 계세요. 올해. 자, 이 의미는 뭐냐? 올해 상반기까지 수익률 좋았다가 하반기 때 이렇게 빠졌지만 올해 초 대비해서 제법 높은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고 있을 거란 의미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소형업종 지수가 15% 플러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50%,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개별 종목이 낙폭이 발생하니 이 수익률이 한 20%, 50%로 레벨 다운 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심리가 작동하느냐? 분명 올해 초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률이긴 하지만 내 원금은 여기야. 최고점 저기가 내 원금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수익률, 여기 마이너스 수익률 X축에 두고요. 이거 이제 심리적 효용이라고 할까요? 자, 플러스 수익률일 때는 그 기쁨의 증가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많이 쓰이는 그 용어죠. 그거에 의해서 수익이 커져도 기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요. 조금만 하락해도 고통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플랫해지게 되지, 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 원금 최고점의 법칙, 요 심리 상태에 빠지면, 최고점이 내 원금이라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요때부터 난 지금 손실이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주는 투자 심리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뭔가 폭락장이 나온 듯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해서 군중심리와 똑같은, 군중심리와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뭔가 무너진다, 어이구, 뭐 카페 글 봤는데 누가 털고 도망갔네, 뭐 이런 글들 보이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바쁘죠. 올해 초에 포모 증후군이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주와 그런 랠리였다면, 지금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빨리 탈출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군중이 도망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가다가 서로 밟히고 하면서 뭐 손실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반대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주식 하면서 열광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살짝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남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막 이럴 때, 요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여기 출구, 요쪽에 이렇게 파티할 때 이렇게 서 있어서 비트를 맞추면서 고개만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하다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하고 같이 여기 한가운데서 고개하고 있으면 정작 도망가야 될 때는 다 함께 도망가다가 오히려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시장이 하락할 때 무엇을 못 보느냐? 기회를 못 보고요. 시장이 열광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냉정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모두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빨리 도망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플러스 수익률인 분들도 나 올해 손실 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분명 올해 플러스 제법 큰데 손실이 났다고 이야기. 이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 원금 최고점의 법칙, 그게 이제 심리에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도망가느라 바쁜 지인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담담하게,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의 보는 주식시장의 시각과 조금 한 걸음 뒤에서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조금 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폭락했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냉정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게임은 내년 초란 점,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냉정한 투자 마인드와 함께 남들과 조금 다른 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애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3프로TV 또는 슈카월드 이런 데처럼 엄청난 구독자가 아닌 소수의 투자자들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성공 투자의 길을 걸어가시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